지금 7시 됐죠? 지금 제가 갑자기 시계가 안 보이네. 시계는. 7시 된 걸로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문학 주제는 반가운 기생충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나서도 조금 이 기생충이라는 단어하고 반갑다라는 형용사하고 과연 어울리는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좀 생뚱맞은 제목을 좀 제가 붙였어요.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이제 요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가 기생충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는 연구 결과가 요 최근 작년 올해 논문이 발표가 돼서 굉장한 그런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기생충 공부를 좀 하면서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접목을 좀 시켜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생충 중에 이제 개미에 관련된 기생충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미가 굉장히 많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분포를 갖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미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구를 지금 사실은 영장동물이라고 하는 인류가 장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는 개미가 장악했다고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총 몸무게보다 지구에 사는 개미의 총 몸무게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개미가 그만큼 개체수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개미가 지구를 점령했다고 했을 정도로 그 수많은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미와 관련된 기생충이 많지 않나 이렇게 제가 유추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기생충에 창엽 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이게 개미 기생충이에요. 결국은 소나 양의 내장 지방에서 기생을 하는 기생충인데 중간 숙주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간 숙주가 이제 그 중간 숙주 중에 하나는 이제 개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나 양의 내장에서 그 기생을 하던 이 창엽흡충이 이제 자손 번식을 하려면 일단 알을 낳는데 알을 이제 소나 양의 배설물로 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알을 달팽이가 먹고 참외흡충에 감염된 달팽이의 그 알을 또 개미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미에 들어가서 이제 소나 양의 내장으로 가서 살 때까지 개미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개미에서 사는 동안 개미의 뇌를 이 창엽흡충이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엽흡충에 감염된 개미는 다른 개미들은 열심히 일하러 나가는데 일은 하지 않고 가장 높은 풀끝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일개미들이 이제 해가 떨어지면 개미굴로 귀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귀가하는 동안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 내내 맨 위에 올라가 있다가 이제 귀가 시간이 되면 다시 내려와서 이제 개미굴로에서 자고 다음 날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일은 하지 않고 가장 높은 풀끝에 올라가서 어, 이제 양이나 소에게 이 풀이 뜯어먹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풀을 뜯어먹히면 이제 성공한 거죠. 이 창의업체 입장에서는 소나 양의 내장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개미가 다른 개미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창의업층에 감염된 개미는 왜 맨 꼭대기에 올라갈까를 연구를 했더니 이 창의업층의 유충이 개미의 뇌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여업층에 감염된 개미의 뇌를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또 창엽충의 그 유충들은 개미 뱃속에 내장 속에 있다가 근데 그중에 한 서너 마리의 유충이 개미 내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개미 뇌에 이제 작용을 해서 일을 하지 않고 개미의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가장 높은 풀끝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소나 양의 에, 풀을 뜯어먹힐 때까지 기다리는 그 뇌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 창의업층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뇌에 그 숙주의 뇌를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톡소포자충이라는 이제 그 기생충인데 이 톡소포자충은 어, 지의 지를 그 중간 숙주로 해서 결국 고양이한테서 이제 사는데 근데 이 톡소포자충에 이제 감염된 쥐는 역시 이제 이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에, 쥐의 뇌를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기생충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보고 달아나야 되는데 고양이를 보고 달아나질 않아요. 고양이를 우습게 보는 거죠. 공포를 못 느끼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공포를 못 느끼고 도망가지 않고 맞서서 있는 쥐를 잡아먹게 되면 이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은 이제 고양이라는 숙주의 몸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한 거죠. 역시 중간 숙주인 쥐의 뇌를 조정을 해서 빨리 고양이한테 잡아먹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지금 연구 대상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충이라는 그 기생충이 있는데 도토리 개미한테 서식을 하는 기생충이에요. 결국 이 조충이라는 도토리 개미도 개미를 중간 숙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착지는 어디냐면 딱따구리라는 새의 몸이에요. 근데 이 도토리 개미는 딱따구리한테 먹히기 전까지 이제 그 여왕벌 같은 개미 행세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개미들이 이 도토리 조충에 감염된 개미를 마치 어린 개미라고 착각을 해서 극진하게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벌을 보살피듯이 어린 개미다라고 착각을 해서 보살피게 되니까 이 조충에 감염된 개미는 일을 하지도 않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개미집 속에서 여왕벌처럼 일개미들이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어, 말 그대로 호의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벌과 비슷한 그런 보살핌을 받는데 그래서 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가 또 이게 그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충에 감염된 개미 특징은 일을 하지 않고 여왕벌처럼 보살핌을 받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굉장히 장수를 해요. 여왕벌만큼 장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도토리개미, 일개미들이 2년을 채 살지를 못하는데 여왕벌처럼 뭐 20년까지도 산다 뭐 이런 추론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 장수와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 조충에 감염된 도토리개미가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영국에서 논문으로 발표됐던 자료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현대인들이 특히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과거 인류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과거 인류보다 현대 인류가 이런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질환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기생충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있으면 이 몸이 기생충을 이겨내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을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을 내 스스로 해치는 질환이잖아요. 그 내 몸을 내 스스로 해치려는데 전혀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생충이라는
그 외부의 환경을 내 속에 들어와 있지만 내 몸이 아닌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얘가 이제 이 연구가 시작됐던 건 뭐냐면 한국과 일본 어린이는 기생충 감염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반대로 아토피 피부는 굉장히 늘은 거예요. 근데 북한 어린이들은 기생충 감염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북한 병사가 기순 병사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기순 병사가 워낙 많은 기생충, 거짓말 조금 못해서 내장의 반이 기생충이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생충량을 가져서 언론에 이제 굉장히 크게 보도됐었던 적이 있는데 역시 북한 어린이들도 기생충이 굉장히 많죠. 근데 북한 어린이들은 아토피성 질환을 거의 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생충에 대응해서 싸우느라고 북한 어린이들 몸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안 생기는구나. 여기에 기한을 해서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 기생충을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하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기생충은 기생충 공부를 우리가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기생충도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생물이 서로 생활을 하는데 한 몸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서로 이득을 보면 이걸 공생이라고 그러고 어느 한쪽만 이득을 보게 되면 이걸 기생충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득을 보지 못한 생물을 이제 숙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현대인들 특히 현대 한국인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져서 재래식 화장실 안 쓰고 손 자주 닦고 그다음에 분뇨로 비료를 하는 화학 비료를 쓰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지금 기생충이 거의 없지만 근데 인간도 이제 여러 기생충이 이제 숙주죠. 사실 인간 기생충도 다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요. 최근에 이제 중국 윤난성에서 발견된 5억 년 전에 기생동물 화석이 발견됐거든요. 이제 조개의 껍질에 붙어서 조개의 기생을 하는 것이 화석으로 발견이 된대. 그러니까 이 기생충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5억 년 전에 벌써 조개 기생했던 기생 화석이 발견될 정도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동물들이 지금 멸종이 돼 가잖아요. 이 멸종은 그 동물들이 멸종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동물들한테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이 수만 종의 기생충이 있는데 그 기생동물이 멸종되는 거가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동물의 약 85%, 95%가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생충도 아직 다 발견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멸종 동물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또 기생동물들이 멸종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충 감염 도토리개미로 지금 인류가 굉장히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장수. 인간도 장수할 수 있다. 왜? 이 조충에 감염된 도토리개미는 일반 감염되지 않은 도토리개미에 비해서 무려 5배, 10배 장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수 비결을 연구하는데 지금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토리 개미 연구로 인해서 인류의 장수 미래는 또 한 번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생충 얘기를 아침부터 징그러운 기생충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류가 살면서 여러 가지 기생충이 인류와 함께 이제 진화를 해왔는데 보이지 않는 기생충, 이 생각이라는 것도 기생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도 공생을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숙주를 빨리 죽게 하거나 숙주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뇌에까지 작용을 해서 숙주를 죽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생충 같은 생각도 있을 것이다라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제를 내가 생각한 거거든요. 인류는 그동안 뭐 성공한 개체일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 DNA를 자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게 돼서 DNA를 전달을 못한 현대까지 전달을 못한 그런 개체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에 의해서 이 인간이라는 숙주는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기타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조건이 이 생각이라는 기생충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공생에 기여하는 생각 기생충은 어떤 거냐? 희망, 감사한 마음, 인내심, 그렇죠? 도전 정신. 이런 것은 숙주인 인간의 몸, 나를 계속 좋은 쪽으로 유지하도록, 더 발전적인 쪽으로 유지하도록 공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또 생각이 있거든요. 쉽게 좌절하고,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기심, 질투심에 휩싸이고, 그렇죠? 결정적이고 게으르고, 이것은 이 인간이라는 숙주를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뇌 기생을 해서 뇌를 움직여서 결국은 숙주를 죽게 만드는 뭐 창업 협착증이라든지 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것도 그냥 기생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생충을 잘 관리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각이라는 그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이 기생충에 비유를 해서 공생이 가능한 생각을 많이 하는 숙주가 된다면 아마 이 기생충을 발판으로 본인의 삶을 보다 더 발전적인 쪽으로 유지하는 현명한 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기생충을 공부하면서 이 생각을 기생충에 비유를 해서 좋은 생각만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